이남용 교수의 실온론,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기회 북극 항로, 한국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0년 뒤 길도 자원도 남지 않습니다. 얼음이 연 새 경제 지도는 지름길이 아니라 규칙 시장입니다. 북극은 기후 변화의 상징을 넘어 무역과 에너지와 안보가 겹쳐지는 운영 공간이 되었습니다. 위성 관측 기반 장기 추세에서 9월 북극 해빙 최소 면적은 10년당 약 12%대 감소 흐름이 널리 인용되고 있으며, 이 변화는 항로의 계절적 개방창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남방 항로처럼 연중 일정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해빙이 줄어도 얼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얇아지고 이동성이 커지며 결빙 안개, 강풍, 빙산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성 환경입니다. 그래서 북극에서의 경쟁은 거리가 아니라 납기 신뢰도와 안전 증거로 결정됩니다. 결국 북극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배가 지나가는 길을 이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극지에서 작동하는 선박 운항 안전 데이터 보험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표준과 계약과 가격 결정권이 이미 타국의 체계로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극 항로 3대 루트의 특징은 서로 다릅니다. 북극 항로는 크게 북동 항로, 북해 항로, Northern Sea Route, NSR, 북서 항로, Northwest Passage, NWP,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커질 중앙 횡단 항로, Transpolar Route로 구분됩니다. 이 셋은 모두 짧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운항 리스크와 통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북동 항로는 러시아 연안의 항로 관제 허가 쇠빙 지원 체계 위에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러시아는 쇠빙선 전력과 항만 관제 군한 역량을 결합해 국가가 관리하는 운송 회랑으로 만들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북서 항로는 캐나다 군도를 통과하며 협수로 얕은 수심 빙산 기상급변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캐나다의 주권 주장과 환경 규제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항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규제 보험의 결합 문제로 나타납니다. 중앙 횡단 항로는 아직 상용의 정기 항로로 말하기 이르며 해빙 변화가 더 진행되고 안전 군한 통신 인프라가 따라붙어야 현실성이 생깁니다. 현 상태는 에너지 원자재 물류 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동 항로의 현재 물동량은 컨테이너 전기 항로가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중심의 특수물류가 본체입니다. 공개된 통계 보도에서 2024년 북동 항로 화물량은 약 3,790만 톤 수준이 언급되며, 이는 북극권 에너지 광물의 반출과 연동된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국이 흔히 기대하는 아시아 유럽 통과 트랜짓은 아직 시장 본체가 아니라 부속 시장에 가깝습니다. 2024년 북동 항로 트랜짓 화물이 약 300만 톤대 수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북극 항로가 거리 절감만으로 컨테이너 대동맥을 대체하기에는 납기보험 군한 항만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서 항로도 비슷합니다. 최근 연도 기준 북서 항로 완주 선박이 10여 척대 후반 수준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가능하다를 보여주지만 대량 상용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북극 항로는 전기 컨테이너보다 극지 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결된 LNG 운송, 벌크성 원자재, 프로젝트 화물에서 먼저 돈이 도는 구조입니다. 개척해야 할 내용은 길이 아니라 운영 체계입니다. 개척의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해빙 예측, 기상 급변, 결빙 부식, 장비 고장률, 선원 피로, 항로별 지연 패턴을 운항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보험 조건과 운임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위성 관측 항로 관제 데이터가 결합될 때 북극은 모험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바뀝니다. 개척의 두 번째는 수색 구조, Search and Rescue, SAR와 비상 대응입니다. 북극에서 사고는 지연이 아니라
고립과 장기 구조로 번지기 쉬우며 구조 공백이 길수록 보험 인수 조건이 악화되고 화주가 이탈합니다. 한국이 항로를 개척하려면 운항만이 아니라 사고 대응 체계까지 계약 패키지로 제시해야 합니다. 개척의 세 번째는 보험 재보험과 계약 구조입니다. 북극은 설비 투자비, 캐피털 엑스펜디처, CAPEX와 운영비, 오퍼레이팅 엑스펜디처, OPEX의 절대값이 크고 사고 시 손해가 선박 화물 환경 지연 평판으로 확산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극 전용 보험 상품, 재보험 풀, 면책 조항의 표준화를 통해 보험이 되는 항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개척의 네 번째는 항만 정비, 연료, 통신입니다. 북극권 기항지의 항만 처리 능력과 저온 연료, 윤활유 공급, 원격 정비, 부품 공급망, 위성통신, 음영 구간 대응이 갖춰져야 납기 신뢰가 올라갑니다. 북극 항로의 승부는 결국 운항 품질이며 운항 품질은 인프라 패키지로 만들어집니다. 이해 당사자 국가들의 역학관계는 길이 아니라 통제권의 경쟁입니다. 러시아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북동 항로를 국가 성장 전략과 북극권 자원 개발의 동맥으로 보고 허가 관제, 쉐빙, 요금, 항만을 결합해 실질적 관문으로 만들려는 방향입니다. 러시아는 장기 목표로 2030년대 중반까지 북동항로 물동량을 2억 톤대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공격적 목표치가 언급되며 이는 북극을 단순 항로가 아니라 국가 물류 산업으로 본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의 생각은 계산적입니다. 북극은 에너지 광물 접근로이자 공급망 우회로이며 동시에 제재 보험 결제 리스크를 수치로 평가해 속도를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중국은 화물 자본 조선 수요라는 실탄을 쥐고 있지만 북극을 한 방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루트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동맹의 생각은 규칙과 안보입니다. 북극 항로는 경제이면서도 군사적 접근 감시 통신 해저 인프라와 연결되므로 단순 물류 프로젝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제 항해의 자유 원칙과 안전 환경 기준을 축으로 북극의 규칙 경쟁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레어 중 협력 확대를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캐나다의 생각은 주권과 통제입니다. 북서 항로에 대해 캐나다는 자국 수역이라는 강한 입장을 유지해 왔고 상업화가 진전될수록 보고 환경 안전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생각은 환경 지속 가능성입니다. 블랙카본 오염 생태계 보호 기준이 투자 기준과 조달 기준으로 번역되는 시대이므로 유럽은 북극을 규정으로 재단하는 시장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현장 안전과 SAR 역량이 항로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기 쉬우며 사고 한 번이 전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능력은 북극 항로 개척의 핵심 지렛대가 맞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한국이 강한 이유는 조선 산업이 이미 극지 상용 운항의 최고 난이도를 실제로 수행해 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아크7 AR7급 쉐빙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한국 조선소에서 다수 건조되어 운항된 사례는 한국이 설계 건조인도 실운항을 연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은 기술 난이도와 납기 신뢰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언급되는 LNG 선대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700척대, 772척 수준으로 커지는 흐름 속에서 LNG 교역 확대는 곧 고부가 선박 수요로 이어집니다. 북극의 핵심은 빙해 등급 플가스 운송의 결합이며 이 결합은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듭니다. 따라서 한국조선은 단순히 선박을 파는 산업이 아니라 북극 항로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이 지렛대를 국가 전략으로 묶으면
한국은 항로의 통행료를 내는 이용국이 아니라 시스템 공급자로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재 환경에서 계약이 깨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선박 기술이 있어도 수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조선 경쟁력은 제재, 보험, 금융 계약과 결합될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은 통합 거버넌스 플로우 제재 내국 규칙 선점입니다. 첫째, 정부는 북극 항로를 단일 부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 모델로 묶어야 합니다. 외교, 해양, 산업, 국방, 과학기술, 금융, 보험, 환경이 각자 움직이면 파일럿 운항은 이벤트로 끝나고 상용 서비스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북극은 관계망 시장이므로 조정 기능이 약하면 한국은 항상 뒤늦게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제재 내구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북동 항로는 통제 허가 서비스 요금 구조가 존재하고 거래는 결제, 보험, 기자재, 기술 통제와 맞물립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라가 아니라 어떤 거래 구조가 합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어떤 보험, 재보험 조합이 가능한지, 어떤 기술 기자재가 통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표준 리스크 프레임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을 선점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운항 선박 규칙 폴라 코드은 이미 강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 배출 오염 규정이 더 촘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국 조선 해운이 규정 준수를 넘어 추가 안전 증거를 표준 상품화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화주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한국이 먼저 제시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항만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게 집계되는 나라이고 부산항은 세계적 환적 거점이며 최근 연도 기준 부산항 처리량이 2,400만 환산 표준 컨테이너 TU대 수준으로 거론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정부는 부산을 환적항을 넘어 북극항로 연계의 보험, 금융, 정비, 데이터 허브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전략은 선박 수주가 아니라 극지 물류 시스템 공급입니다. 해운사는 파일럿 운항을 한번 해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화물군을 먼저 정하고 시즌별 운항창을 정의하며 납기 신뢰도를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 SLA를 북극 운항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데이터 기반 운임 체계로 화주에게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제공할 때 시장이 붙습니다. 조선사는 내빙선 건조를 넘어 운항 패키지를 판매해야 합니다. 선체 추진 저온 장비의 신뢰성, 결빙 부식 관리, 원격 상태 진단, 예비품 정비 네트워크, 승무원 훈련, 성급보험 문서화를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야 합니다. 북극은 사고가 나면 계약이 무너지므로 안전증거를 함께 파는 조선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금융보험사는 북극 전용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극 운항은 위험이 큰 만큼 위험을 정확히 가격화하면 오히려 시장이 열립니다. 재보험풀, 항로 선박 선원 기상, 빙의 데이터 기반의 인수기준, 환경손해의 책임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 한국은 단순 조선 강국을 넘어 해양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위성 데이터 기업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북극은 통신 공백과 항로 예측이 곧 비용이므로 위성통신, 항법 해빙, 예측 디지털 관제 기술이 경쟁력의 한 축입니다. 한국은 조선과 결합 가능한 디지털 운영 체계까지 공급할 때 북극 항로를 남이 만든 길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깔린 시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승부의 레버입니다. 북극 항로는 아직 컨테이너 전기대 동맥이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중심의 제한적 상용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북동 항로의 물동량이 3천만 톤대 후반으로 언급되고 트랜짓도 300만 톤대 수준이 거론되는 흐름은 북극이 불가능이 아니라 운영 설계로 수익화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러시아는 통제권과 인프라로 길을 소유하려 하고 중국은 화물 자본으로 실리를 취하려 하며 미국, 캐나다, 유럽은 안보 주권 환경 규칙으로 시장의 경계를 그리려 합니다. 이 관계망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단순 이용국이 아니라 시스템 공급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능력은 북극항로 개척에서 분명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다만 그 경쟁력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바뀌려면 조선 기술을 제재 내구형 계약 보험 금융 데이터 군안 항만 인프라와 결합해 극지 물류 운영 체계로 수출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면 10년 뒤 한국은 길을 이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